사건 번호 2022고단 123호 사건 피고인 김재호 사건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피고인에게는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직업이 뭡니까? 중학생입니다. 앉으세요. 네. 공소사실 요지 진술하세요. 피고인은 2022년 8월 18일 큰순문구사에서 유희왕 카드 절도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2022년 9월 1일 또다시 같은 문구사에서 이번엔 포켓몬 카드를 절도하여 해당 문구점을 운영 중인 전병희 씨가 상습 절도범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소사실 인부하세요. 네, 피고인은 하교 후 포켓몬 카드 배틀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카드가 부족하였고 배틀 후 카드 두 배를 얻을 수 있었기에 문구사에서 카드를 잠시 빌려 승리 후 다시 2배로 기증할 생각이었습니다. 피고, 이 사실이 맞나요? 네, 이겨서 2배로 빌린 거 돌려주려고 했어요. 검사 측 증거 제출하시겠습니까? 네, 피해자인 문구사 주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증인 앞으로 나오시고 선서하세요.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유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검사 측 증인 신문하세요.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사이시죠? 예, 문구사 단골 손님과 주인 사이입니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문구사에서 카드를 훔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몇 개월 전에도 유한 카드를 훔쳤었습니다. 당시 증인은 피고인에게 어떻게 하셨죠? 그때 나이도 어리고요. 또 그리고 하도 봐달라고 애걸복도 하고 또 그리고 저희 또 문구사 단골 손님이고 처음이기도 하고 해서 그때 봐줬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자인 증인은 이미 몇 달 전에 있었던 사건에서도 피고에게 크게 잘못을 묻지도 않았고 오히려 피고가 훔친 카드를 선물로 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재범을 통해 정신적인 충격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큰 이익을 주려고 했다는 파렴치한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고에게 무기징역과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료 비용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증인 신문 마치겠습니다. 네, 증인 들어가세요. 변호 측 할 말 있으신가요? 네, 재판장님, 저희 피고인은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잠시만요, 재판장님.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호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아니, 제가 죄라니요? 저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어요. 저는 죄와는 아주 거리가 먼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이라고요. 재판장님, 변호인은 지난해 줄곧 여러 곳에 방화를 일으켰습니다. 방아요? 방아라니요? 저는 평소에 무서움이 많아서 가스레인지 불조차 못 지핀다고요. 재판장님, 변호인은 지난해 여러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런 죄인이 다른 죄인을 변호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또한 죄값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으로 함께 재판받게 해주십시오. 공소 관련 증거 제출하십시오. 김혜림 양은 2022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여러 남성들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오며 동시에 금품 갈취까지 행했습니다. 피해 금액과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은 제출한 증거에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 여자가 선생님 내 마음의 문이 아직도 터지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혜민아, 나라 지금 잊지 않았어. 나란 놈은 답은 없다. 나 쉽게 말해도
내가 말이 안 돼도 나는 너무 아니 꺼져! 아니 너네가 준 반지 가방 내가 그거 들고 나갔다 얼마나 쪽팔렸는지 알아? 다 짜가였잖아. 아니 그리고 내가 너네들한테 날 좋아해달라고 했어? 재판장님 보셨죠? 저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다만 저에게 죄가 있다면 제가 너무 이쁜 죄? 아니면 이쁜데 섹시하기까지 한 죄? 아니면 섹시한데 귀엽기까지 한 죄? 무튼 저에게 죄가 있다면 미모 열릴죄밖에 없다고요. 혜림아 진정해. 오빠 왜 이제 왔어? 나 완전 무서웠잖아. 우리 동생 여기 앉아.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동생의 변호인으로서 재판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인정합니다. 변호 시작하세요.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어렸을 때부터 화려한 외모로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늘 지부를 찾아왔고요, 뒤를 쫓아다녔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피고는 자신을 원하는 남자들에게 웃음을 주고 그 다음에 같이 시간을 보내준 것 뿐입니다. 있습니다, 재판장님. 변호인의 진술에는 큰 모순이 있습니다. 피고는 단지 시간을 보낸 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량의 선물과 금품을 갈취한 증거가 이미 증거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 계속해서 반론하세요. 피해자들 증언에 따르면 피고는 피해자들 앞에서 용돈이 부족하다면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고 무엇이 필요한지 계속해서 말하는 등 피해자들의 마음이 흔들리도록 계속 그렇게 유발을 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린 피해자들 어떻게 했었겠습니까? 선물을 갖다 바치고 돈을 사다 주면서 그렇게 마음을 전달했지만 그러자 바로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또다시 돈이 없어지면 다시 연락을 해서 다시 피해자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방어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합니다. 변호인, 이 사실에 대해 변호할 내용이 있나요? 네, 재판장님, 방금 검사 측이 주장한 내용에는 실제로 우리 피고는 돈이 없어서 휴대폰 요금을 내지 못해서 휴대폰이 정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생긴 이후에 휴대폰 요금을 다시 내었고요. 그 이후에 연락을 재개했던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마음의 방아 안 좋으세요? 있습니다. 재판장님, 분명히 휴대폰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개인 컴퓨터로 SNS에 로그인이 되어져 있었고 피해자들을 제외한 다른 지인들과는 연락을 수시로 주고받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을 연락을 끄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증거 자료를 여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자료 인정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 김병준 씨 또한 변호를 할 만한 사람이 안 됩니다.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선량한 시민입니다. 재판장님, 저는 며칠 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제보의 내용은 김병준 씨가 몇 달 전 학교에서 정모군에게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조사를 해본 결과 제보의 내용이 사실이었으며 김병준 씨는 이와 같은 범행을 수시로 저질러 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죄인은 변호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변호인 또한 피고인의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시켜 주십시오. 증거 사유 제출하십시오. 네, 보시다시피 사건의 피해자인 정모군을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피해자 혹시 잠깐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 서볼까요? 재판장님, 피해자를 보시면 피고인이 때린 흔적이 눈에 보이는 건 여기 있지만
여기저기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이거는 쌍방 폭행입니다. 저도 맞았다고요. 도대체 어디 맞으셨죠? 여기 손목을 5대나 8대나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동생 형 도와줘. 진짜 이게 왜 이리고 갑자기 재판에 얘를 난입하시면 안 무겁노, 됩니다. 아이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사랑하는 동생 병준이를 위해서 제가 변호인으로 나서도 되겠습니까? 네, 인정합니다. 변호하세요. 감사합니다. 변론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의 김병준 씨는 피해자와 함께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였습니다. 게임의 룰은 간단했습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상대방의 몸 부위를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5판 연승해서 피고 김병준 씨의 손목을 있는 힘껏 내리시는데 왜 때렸을까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겼기 때문이죠. 이게 질세라 피고 김병준 씨도 가위바위보에서 이겼기 때문에 상대방의 뺨과 정강이를 때렸을 뿐입니다. 있습니다. 이 게임은 처음부터 불합리한 게임이었습니다. 아까도 보셨겠지만 정모근은 평소에도 체격이 약하고 왜소한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피고인이 보십시오.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또한 피고는 학교에서 유명한 일진이었고 이미 여러 차례 학폭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해자는 게임 후의 보복이 두렵기 때문에 과감하게 때릴 부위를 결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검사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한참 전에 이미 지난 일입니다. 피고도 시민 이웃치고 있습니다. 아니 학교에서 귀찮게 반성문까지 제출하라 해가지고 제출했는데 그때 작성했던 반성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있습니다. 이 반성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피고가 진심으로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잘못했죠요 뿌잉뿌잉. 다음부터는 안 아프게 때릴게요. 이 문구만 봐도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나요? 저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빵 사달라는데도 안 사준 걔네들이 문제 아닙니까? 앉아라 그냥. 피고인은 지금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종현 재판장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변호인으로 나와 있는 김하늘 씨 또한 변호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형 착한데? 형 똑똑한데. 나 착한데 내가 왜요? 아니 내가 뭐 얘들처럼 뭐 사람을 때려 뭐 마음의 갑자기? 방압을 말도 안 되는 소리 물건을 훔쳐요? 재판장님 자격이 없다뇨. 저는 쟤랑 관계가 멀습니다. 예. 재판장님, 김하늘 씨는 앞에 3가지와는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평소 가지고 있던 IT 지식을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였고 학교 친구들에게 이 도박 사이트를 소개하여 친구들이 불법 도박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형. 도박 중독자들이 생겨났고 이들은 부모님의 돈을 훔치는 등 더 큰 범죄가 이 도박 사이트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유발한 김하늘 씨는 변호인으로서의 자격이 불충분합니다. 김하늘 씨도 피고인으로 재판받게 해주십시오. 검사 측의 의견 인정합니다. 김하늘 씨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인해 여러 사람을 죄의 길로 이끌었으니 똑같이 피고인으로서 재판에 참여하세요. 와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 세상 살기 힘드네. 우리 범죄 아니야. 억울합니다. 저는 요즘 뭐 학생들 야간 자율학습, 뭐 스터디 카페, 가외, 학원까지 이 각박한 세상에 저는 그냥 하나의 소소한 콘텐츠를 줬을 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한테 이런 콘텐츠까지 제공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 어떤 맛으로 살아갑니까? 있습니다. 지금 방금 김하늘 씨의 발언은 소소한 컨텐츠라는 발언은 어디 갔노? 자백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하늘 씨도 함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피고인은 이번에 변호인이 없나요? 스스로 변호하시겠습니까? 제가 직접 변호해 보겠습니다.
저희 도박 사이트에서 자기가 번 돈으로 부모님의 선물까지 산 친구들의 명단을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돈을 잃기만 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잃은 게 아니라 자기 용돈을 써가면서 한 거라고요. 뭐 PC방 가듯이, 코인 노래방 가듯이, 뭐 축구장, 운동장 가서 축구하듯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푼 것뿐입니다. 이 있습니다. 그 명단에 적혀 있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돈을 잃어서 오히려 더 도박 중독에 빠졌습니다. 부모님의 선물을 사줬던 친구들이 이제는 부모님의 돈에 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측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피고 측 증거 자료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누가 나와도 저들을 변호할 수도 또 변호하는 그 자신도 죄에서 깨끗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재판장님, 파렴치한 저들 모두에게 사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사형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 뭔 이거 소리야? 죽인다고 날? 죽이고 이거를. 10분간 휴정 후 판결하겠습니다. 판결문 낭독하겠습니다. 이 네 형제는 모두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이 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이 많으며 모두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만큼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가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범죄를 변호하기까지 하는 극악무도하고 반사회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청소년으로서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그 범죄의 수위가 높고 고의성이 짙기에 본 법원은 이들 모두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잠시만요. 누구십니까? 잠시만요. 누구신데 재판에 난입하는 거죠? 전 이 아이들의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아빠, 존경하는 재판장님, 아빠. 제가 이 아이들 위해 최후 변론하게 해주십시오. 검사, 아버지는 변호인의 자격이 있습니까? 잠시만요, 재판장님. 저 분명히 죄가 있을 테니 제가 찾아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변호인은 저희 측에서 확인해 본 결과 법에 위배되는 특정한 범법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변호인 자격 충분합니다. 네, 그럼 최후 변론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더 이상 이 아이들의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왜 최후 변론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네, 이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준 피해는 또 그 아이들의 죄는 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이들이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반성과 회개의 기회를 영원히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존경한 재판장님, 그러니 이 아이들은 오늘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세상 속에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대신 이 아이들의 아빠인 제가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재판장님, 이해했습니다. 이 재판은 피고인들이 죄를 지은 사건입니다. 아무리 아버지더라도 대신 죄값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 피고인들이 죄값을 받을 수 있도록 사형에 선고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근거로 제가 오늘 이 아이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변호인께 묻겠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아버지라고 하지만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 생명을 내어서라도 이 아이들에게 기회를 줄 수만 있다면 제 생명조차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최종 판결하겠습니다.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은 나날이 증가한다.
범죄에 빠지는 청소년들은 자신이 심각한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청소년 범죄를 더욱 심각하게 하는 점은 범죄자인 청소년들이 그 죄의 무게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점이다. 본 재판의 피고들도 이와 같다. 하지만 본 재판은 아버지의 특별한 요청을 받아들여 아버지에게 피고들의 죄를 전가한다. 본 재판의 판결을 통해 피고들은 인생의 어두운 그늘은 순수한 사랑의 빛으로만 걷어지며 올바른 인생의 길은 죄 없는 순수한 이의 인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한다. 이에 본 재판은 아버지에게 피고들의 죄의 무게인 사형을 선고한다.